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가 존재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손안의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의 뉴스, 사람들의 일상, 광고, 상품, 수많은 영상과 글이 쏟아진다. 처음엔 이것이 혁명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궁금한 게 있으면 몇 초 만에 검색할 수 있고 누구와도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풍요는 또 다른 빈곤을 가져왔다. 바로 집중력이라는 자원의 고갈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짧은 영상을 몇 개 본 뒤 누군가의 일상을 스쳐보다가 출근한다. 일하는 중간에도 SNS 알림이 울리고 이메일이 쏟아진다. 퇴근 후에도 뇌는 쉬지 못한다. 드라마, 영상, 커뮤니티 메시지, 다시 또 영상. 하루를 되돌아보면 무엇 하나 깊이 있게 집중한 것이 없다. 늘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정작 내 삶엔 몰입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갔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인은 주의력 결핍 시대를 살고 있다. 뇌는 늘 산만한 상태고 한 가지에 오래 집중하지 못한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말한 플로우 상태, 즉 몰입의 경험은 점점 더 드물어진다.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손은 자꾸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마음은 항상 어디론가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분산이 쌓일수록 무기력해진다. 일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휴대폰을 확인한다. 결국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실망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정보 과잉이다. 뇌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일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려고 한다.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하지만 뇌과학은 이를 부정한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집중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오히려 생산력을 낮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낮은 집중력 속에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이란 목적 있는 삶이며 그 목적은 탁월함이라고 했다. 탁월함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반복과 집중의 결과이다. 무언가를 깊이 있게 다뤄본 사람은 안다. 몰입의 순간이 얼마나 충만한 만족을 주는지. 외부 세계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이 닿아 있는 그 느낌은 일종의 해방이다. 반대로 산만함은 자신을 잃게 만든다. 하루 종일 바쁘게 무언가를 했지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느낌. 그 피로가 우리를 지치게 한다. 장자는 말했다. 복잡함 속에 있는 단순함을 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몰입의 삶이란 이 단순함을 선택하는 삶이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 하나에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집중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집중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더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더 깊이 하려는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돼 있고 에너지도 유한하다.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에 마음을 주어야 한다. 몰입을 위한 실천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는 것, 일할 때 알림을 꺼두는 것,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 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집중력의 회복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한 가지를 해내는 경험은 자존감을 회복시킨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몸에 새겨진다. 몰입에는 감정도 따라온다. 우리가 몰입한 일에는 애착이 생기고 그 일은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반대로 산만한 사람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과 멀어진 사람이다. 자신과 가까워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가지에 집중해 보는 것이다. 그것이 요리든 독서든 산책이든 한 가지를 온전히 느껴보는 것에서부터 자아는 깨어난다. 집중은 훈련이다.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연습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힘이다. 처음엔 불안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한 가지에 몰입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의 도구라는 것을.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힘을 알고 있다. 하루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디에 집중할지를 분명히 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흐르는 강물처럼 일정한 방향을 갖는다. 흔들릴지언정 표류하지 않는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루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집중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더 필요하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집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단순히 스마트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의 사고방식, 사회구조, 삶의 태도 전체가 영향을 준 것일까? 바로 그 근본 원인을 짚어보는 것이 다음 이야기다. 집중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기술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물론 스마트폰은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산만함의 원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심리적, 사회적 배경이 숨어 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극을 갈구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그의 책 플로우에서 인간은 불확실성과 공허함을 견디기 어려워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무엇이든 손에 쥐고 있고 보고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에 매달린다. 정보든 뉴스든 남의 일상이든 상관없다. 그저 무언가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머물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잃는다. 바로 깊이 있는 경험이다. 깊이 있는 경험이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시간을 잊고 몰입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우리를 안정시키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며 인생의 의미를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우리는 그 깊이 대신 넓이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더 많은 컨텐츠,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할 일들. 결과적으로 표면의 삶만을 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온다. 집중을 회복한다는 것은 삶을 얕게 흘러가게 두는 대신 깊이 있는 삶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기술의 사용법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의 사용법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장자는 이 점에서 놀라운 통찰을 남겼다. 그는 모든 사물은 고유한 쓰임이 있고 있는 그대로 존재할 때 가장 평온하다고 했다. 장자의 철학은 단순함이다. 복잡한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 결국 집중도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다. 삶을 단순하게 하고 불필요한 선택지를 줄이며 지금 이 순간 하나의 경험에 온전히 머무는 것. 이것이 장자가 말한 무의의 현대적 의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선택을 하려 한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려 한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집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집중력은 약해지고 몰입의 순간은 사라진다. 따라서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는 결정의 단순화이다. 매일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대신 미리 정해진 루틴이 있다면 뇌의 피로는 줄어든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해야 할 단 한 가지 핵심 목표를 세워둔다면 의욕은 더 오래 유지된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우리는 점차 흐트러짐에서 벗어나 집중하는 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자기 존중감이다.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삶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내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을 낭비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아지고 삶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쉽게 산만함을 받아들이고 무의미한 시간 소비에 익숙해진다. 결국 집중은 자기 신뢰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도구나 어플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이다.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인식,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각하는 마음, 그것이 집중력을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한다. 집중을 되찾았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집중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다. 그 나침반을 쥔 우리는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이제 집중력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 자신을 회복하고 삶의 본질로 돌려놓는 존재의 방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의를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주의력은 의지력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의지력은 근육처럼 훈련할 수 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짧은 시간이라도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연습을 한다. 예를 들어 단 25분만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책을 읽는 시간, 펜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명상의 시간을 마련해보자. 이런 습관은 뇌가 산만함에서 벗어나 안정감 있게 주의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방해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말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는 선택지들이 문제다. SNS, 유튜브, 실시간 뉴스, 이 모든 것은 뇌의 보상 회로를 과하게 자극한다. 짧고 빠른 자극에 익숙해질수록 깊은 몰입은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디지털 디톡스가 아니라 디지털의 사용 방식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인간이 이성을 통해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했다. 그는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집중 역시 그렇다. 순간적인 각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실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습관이다. 결국 뇌를 훈련시키는 일이고 내 삶의 흐름을 바꾸는 작은 실천의 누적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환경 설계의 중요성이 반복해서 언급된다. 집중을 원한다면 먼저 산만함이 개입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물리적인 공간이든 심리적인 거리든. 하루 중 어떤 시간은 반드시 타인의 메시지, 뉴스, 외부의 요청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그것은 외부와의 단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위한 시간이다. 내 안에 있는 침묵에 귀를 기울여야 비로소 내 삶의 소리가 선명해진다. 쇼펜하우어의 말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는 말했다. 재능은 관역을 맞추는 능력이지만 천재는 남들이 보지 못한 관역을 맞춘다. 이 말은 집중의 본질과도 닿아 있다. 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는 관역을 쫓아가느라 바쁘다. 그러나 몰입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관역을 만든다. 그리고 그 관역에만 조용히 묵묵히 화살을 날린다. 그 삶에는 조용한 열정이 있고 깊은 내면의 만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몰입이 주는 평화이다. 집중은 성취감 이전에 마음의 정돈을 가져온다. 뭔가에 깊이 몰두한 뒤에는 묘한 평온이 찾아온다. 복잡한 머릿속이 잠잠해지고 흩어졌던 생각들이 하나로 모이고 어수선했던 감정들이 정리된다. 몰입은 단순히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 속에서 나를 지키는 정신적 방패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에서 온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의식적으로 하나의 일에만 집중해보자. 그것이 걷기든 글쓰기든 아이와 눈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일이든 그렇게 매일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진짜 나로 다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몰입은 삶을 바꾼다. 그리고 집중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을 되찾는 시작점이다. 더 깊이 있게 느끼고 더 진정성 있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에 몰입하는 삶을 다시 선택해야 한다. 집중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지 정신을 다잡는 일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